이번에는 현직 조종사 연결해서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전 9시 7분이었었는데 지금까지 추정되기로는 그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로 지금 사고 원인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조류 네. 충돌에 의한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조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제 조류 충돌하는 상황의 새의 크기나 속도,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실 항공기 크기에 비해서 새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항공기에 새가 부딪혔을 때는 그 무게가 주는 충격이 실제로 큰 거죠? 예, 실제로 새의 크기가 설사 작았더라도 그 작은 새가 들어가서 엔진 부위의 다른 파트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엔진 파트의 고장으로 이어지면 지금과 같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동체가 그대로 떨어지면 랜딩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매뉴얼은 있다고 하는데 그 매뉴얼대로 동체 그대로 떨어졌는데 또 담벼락까지 충돌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동체 착륙하는 절차가 항공기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로 항공사에서 그렇게도 훈련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항에서 그렇게 동체 착륙을 했을 경우에 짧은 거리에서 큰 폭발이나 화재가 없이 제동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장비들을 구비하도록 요구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 흔히들 얘기하는 폼이라는 거, 거품 같은 걸 동시 착륙하는 경우에 화재를 예방하거나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깔아놓기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린 것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권고되고 있는 최신의 어떤 그 시설이나 장비 또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종사가 당시에는 동체 착륙을 시도를 했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착륙을 하지 않고 우회해서 다른 공항에 가는 루트는 좀 어땠을까요? 예, 그것도 조금 아쉽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복행을 해서 공중에서 돌아다닐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공항에 좀 더 길고 그다음에 시설이도 장비가 좀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 공항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확히 구체적인 데이터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가 맞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 안에서 이제 조종사가 관제사랑 또는 항공사랑 연락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버드 스트라이크야 사고 사례들이 전례들이 여러 번 있었었는데 만약에 그 새가 엔진 쪽에 충격을 가해서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한다. 그랬을 때 그 조종사로서의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랜딩 작동 안 하면 지금처럼 동체 착륙하는 절차로 전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체 착륙하게 되면 접지하는 순간에 항공기에 가해지는 충격 때문에 조종사가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승객들도 그 충격을 방지하는 자세를 어떻게 취하도록 미리 착륙하기 전에 안내하도록 돼 있고 다 있습니다, 절차는. 예. 근데 그 역추진 그 시스템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동체 착륙을 하고 나서 담벼락에 부딪히기까지 속도가 줄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랜딩 기어 말고는 제어 장치가 없는 겁니까? 저도 그거 보고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들었는데요. 사실은 비행기가 속도를 줄 수 있는, 지상에서 속도를 줄 수 있는 제동 장치가 메인 기어의 브레이크 시스템하고 날개 위에 그 판넬이 올라와서 공기 저항을 일으켜서 속도를 줄이는 그라운드 스포일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진의 추력을 거꾸로 역방향으로 작동되게 하는 역추진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영상을 보면 알지만 공중에서 이미 엔진 한쪽에서 뭔가 이물질이 떨어지는 거로 봐서 그쪽 엔진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엔진 리버스 쓰는 것도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랜딩 기어가 브레이크가 노즈 기어에는 없어요. 메인 기어만 있는데 어쨌든 랜딩 기어 전체를 지금 안 내린 상태에서 접지를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작동할 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그라운드 스포일러가 있는데 그거를 안 폈는지 안 켜졌는지 그거는 시스템이나 추후에 사고 조사 하시는 분들이 확인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사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지만 그 비행기가 항공에 떠 있을 때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복구할 시간이나 대처할 시간이 좀 촉박했을까요?
아마 그때 연료가 충분했고 시간이 충분했다면 뭐 우에서 복구 절차를 하든 아니 다른 고민을 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 주어진 절차를 통해서 일단은 랜딩기가 내리는 게 회복이 안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 뭐 연료 문제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앞서 소방청 연결했을 때는 기상 여건에 또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조종사분이 보시기에는 기상 여건이라는 게 그 세대, 그 조류도 기상 여건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조류를 가지고 기상 여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떤 다른 여건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 기상 여건보다는 제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봐서는 공중에서 있었던 엔진 퍼트에 뭔가 떨어지는 그 부분이 결함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 결함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동체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뭐 약간씩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종사님께서도 무안공항에 그 착륙이나 랜딩 해보셨습니까? 저는 거기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안공항 활주로 자체가 이제 다른 공항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공기가 애시당초 취향을 할 때 그 공항 그 활주로 폭이나 길이 또는 어떤 그 성능에 맞게 계산이 돼서 취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제로 무안공항의 시설이 다른 뭐 인천국제공항이나 다른 큰 공항보다 작다 하더라도 그 급에 맞는 항공기가 취향하는 데는 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기종은 혹시 운항해 보셨습니까? 보잉 737-800? 예. 이 기종이 지금 기령 15년이라고 하는데 기종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비행기들의 기령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 휘수를 쓰거나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트를 교환하게 돼 있어요. 그 법적 규정이. 예. 그래서 항공기가 올해 20년 됐다 해서 그 전체적으로 20년 된 건 아니고, 예. 실제로 뭐 그 기령에 문제가 있다면 과거 하와이안 항공처럼 뭐 동체가 리베트가 뭐 삭아가지고 벗겨지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닌다면 어떤 기계적인 결함은 기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이제 항공기가 조류 충돌을 해서 엔진 한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한쪽으로만 운항할 수 있지 않나요? 있죠. 실제로 엔진 하나 죽었을 때 비행하는 절차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착륙한 사례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도. 네. 예. 그 목격자 증언을 보면 항공기가 낮게 날다가 날개 쪽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랜딩기어 오작동 외에 다른 어떤 결함, 다른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을까요? 일단은 다른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게 그렇게 되는 결함이 기계니까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엔진 검사를 해 보셔야 알 수 있는 문제고요. 일단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추정되는 거로는 엔진에서 뭐가 이물질이 낙할 정도라면 그게 기계 결함으로 낙한 건지 아니면 조류 충돌로 인해서 안에 어떤 파트가 떨어져 나간 건지 그 부분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랜딩 기어에 부딪혀서 이제 기계적인 손상이 났던 거라면 뭐 유압 계통이라든지 전기 계통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유압을 만드는 게 사실은 엔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엔진에서 유압을 만들어내는 어떤 배선이나 뭐 파이프라인 과정 그런 거에서 또는 그걸 만드는 중간 모터에서 고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건지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이 그때 또 오비락처럼 생긴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죠. 예. 저희가 앞서 전문가 연결하면서 지금 이 영상을 설명할 때 그 항공기가 그 활주로에서 동체 착륙을 할 때 항공기 앞부분이 떠 있고 뒷부분이 그러니까 후미로만 그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종사분이 어떤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는 최대한 그 제동 장치를 쓰려고 했던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네네네네. 조종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은 이제 동체 착륙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조종사분이 노력을 했던 거로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제 외벽에 충돌할 때까지 노즈가 들려 있는 거로 동영상에 나와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속도가 그러니까 항공 역학적으로 줄어들게 기다리지 말고
일찌감치 노즐을 강제적으로 런웨이에 충격을 줘서 접지를 시켜서 마찰력을 극대화해서 속도를 줄이는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 입장은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경황 없고 급한 상황에서 조종사가 최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상에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이게 더나 저게 더나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에 그 예. 조류 충돌, 그 세대가 있을 때에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조종사들끼리 어떤 매뉴얼이나 교육들은 없습니까? 사실은 조종사들한테 교육할 수 있고 뭐 매뉴얼 한다는 거는 버드가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버드 현장, 새의 이동이 눈에 보일 때는 관제탑하고 협조를 해서 이륙을 늦추거나 아니면 비행 중에 겪었을 때는 조류를 회피하는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리고 공항 당국이나 항공협회에서도 그런 어떤 그 철새 이동이라든가 터세의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조사해서 미리 경보하고 예보하는 절차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항상 뭐 생명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뭐 미리 예측하고 모든 걸 다 경고해 줄 수. 지금같이 그런 버드 스트라이크가 전 세계에서 공공연하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예. 실제로 조종을 하시면서 과거보다 좀 그 버드 스트라이크, 이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좀 커졌다고 보시나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과거보다는 오히려 또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시스템이나 경고 체제가 발달을 해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과거보다는 비행 횟수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항공사도 많이 생기고 비행기도 많이 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수해 충돌할 확률이 높아진 거죠. 예. 네. 이번 사고가 보시기에 조종사 분께서 직접 보시기에 특징이라든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차피 그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는 거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생기는 건데 예.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또는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노력들은 다 최대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사고를 보면서 이 사고를 수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이 됐든 작은 거라도 기여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사실은 그것들을 조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사고의 어떤 그 결과적인 팩트만 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옛날에 그 안전에 관해서 얘기할 때 스위스 치즈 이론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조그만 것들이 계속 구멍이 뚫리면서 결국은 큰 사고 쪽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그 조그만 구멍들을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조종사들이 지금 이 플라이 패턴을 보면 어제 새벽 1시에 떠서 지금 무항공의 원래 스케줄이 8시 반에 내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제 초저녁부터 깨서 비행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미리 법적인 출도 시간에 비행 나오기 전에 비행 뜨기 전에 출근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아침 9시면 꼬박 밤된 상황이거든요. 그 단순히 하룻밤 밤새는 게 아니라 매번 스케줄 패턴이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의 어떤 피로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뭐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가 어떤 결함이 있어서 저렇게 됐을 때 지금 오늘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 방제 시설에 대해서 더 좋은 것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아무리 작은 공항이라도 사고가 한번 나면 크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거나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고민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들의 문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짚고 있었는데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서 다시 복행, 그러니까 고어라운드를 해서 재착륙을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재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혹시 관제탑과의 어떤 신호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여유는 없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있죠. 그거는 재착륙하려면 관제탑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복행하는 과정부터 관제탑하고 계속 교신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다른 대처들을 관제탑에서나 아니면 공항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그 이제 항공기 상태에 따라 다르죠.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 기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고, 날씨가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 의료시설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니 그런 의료시설이 있는 공항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레코멘드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뭐, 관제탑뿐만이 아니라 항공기가 일단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검토가 들어가도록 시스템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관제탑과 연락을 해서 지금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관제탑하고 교신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지 그다음 착륙 허가가 나오니까요. 네.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는 지금 계속 지적되는 문제들인데 앞서 전문가분께서는 그 항공기의 어떤 설계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항공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를 그 막을 수 있는 설계상의 어떤 보완점은 가질 수 없는 겁니까? 그거 아시겠지만 레이더가 뭘 감지를 해도 예. 그게 예상된 경로가 길거나 아니면은 뭐 정해져 있는 답시면 레이더가 감지했을 때 그걸 보고 대처를 하는데 전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새가 중간에 딱 들어오면 그게 레이더가 서서 감지한다 해도 그 속도로 봐서는 회피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설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셨을 겁니다. 예. 네. 자, 지금 보시면은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해서 담벼락을 들이받았고 네. 후미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전면부가 거의 다 파손이 돼서 그 분리된 상황. 이게 어떤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항공기 파손에 대한? 일단은 속도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외벽하고 충돌을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 방법이 없죠. 뭐. 예. 네. 그 후미에서만 지금 구조자 2명 발견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요번 사고를 보면 요번 예. 사고의 그 상황이 지상에서 활주하다가 외벽하고 전면이 충돌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충돌 부위로부터 먼 쪽에 앉은 분 중에 워낙 그 브레이스 임팩트 충격 방지 자세를 잘하고 있었어도 이번에 워낙 충격이 커서 항공기가 전소될 상황이었으니까 충돌하자마자 폭발해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생존하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뭐 젊고 건강한 데다가 충격 방지 자세도 잘 취하고 뭐 어떻게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분들을 살아나실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 항공기 타고 나면 비상시 행동 요령 뭐 이런 거 배우긴도 합니다만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찰나에 벌어진 그런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충돌하는 순간에는 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도 워낙 충돌이 크니까 예. 항공기가 순식간에 폭발해서 전소해 버리는 상황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상황을 가기 전에 막았어야죠, 사실은. 예. 그 주변에서 보면은 담벼락 뒤로도 이제 찻길 같은 것들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 주민들 제보에 따르면.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쪽에 통제 같은 것들은 없었는데 사고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고 이후의 대처는 제가 뉴스를 단편적으로 봐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현장에 있던 이해관계자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조종사 연결해서 당시 상황과 기체 결함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그냥 제가 경험 없어서 어쨌든 이번 일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항공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